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시어머니가 내 딸 지은이의 학교에서 나인 척하고 교장실에 앉아 있는 걸 발견한 그날이었다. 그 여자가 내 이름으로 서명한 서류를 들고 내 목소리를 흉내내며 지은이의 학교 생활을 비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내 가족, 내 결혼, 내 모든 것이. 나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35살 여성, 김민정이다. 남편 진우와는 대학 때부터 사귀어 결혼한 지 8년, 지은이는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7살짜리 딸이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지뢰밭이었다. 그분은 전통적인 한옥에서 자란 분으로 며느리가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야 한다고 믿었다. 민정아,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지. 직장 다니는 건 좋지만 아이 키우는데 소홀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매일처럼 쏟아졌다. 진우는 중간에서 나를 변호하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쪽을 택했다. 나는 참았다.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그 참음이 결국 폭발할 줄은 몰랐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 문제는 시작됐다. 지은이는 밝고 활기찬 아이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주 다퉜다. 선생님은 지은이가 리더십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했지만 나는 걱정됐다. 그래서 매주 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지은이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급한 미팅이 끝나고 학교로 달려갔을 때 교장실 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네, 저는 김민정이에요. 지은이 엄마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선생님들 탓도 있어요. 더 엄하게 가르쳐야 해요.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익숙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내 가방을 들고 내 스타일의 옷을 입고 교장 선생님은 나를 보더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 민정씨. 지금 이분이.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웃었다. 민정아, 내가 바빠서 대신 와준 거야? 지은이 교육은 가족 일이지.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지은이의 학교 기록에 내 이름으로 서명된 서류가 이미 제출돼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진우에게 따졌다. 당신 어머니가 내 인생을 훔치려고 해. 이건 범죄야. 진우는 변명했다. 엄마가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왜 그렇게 과민하게 굴어? 그 순간 나는 결혼 생활의 균열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간섭하는 게 아니었다. 나를 지우려는 시도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울었다. 왜 나일까? 시어머니는 내가 직장 여성이라는 게 싫었다. 며느리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해. 라는 그분의 고정관념이 모든 걸 망치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교장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가족 문제라 하며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 할머니가 왜 학교에 왔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혼란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다. 내 정체성을 훔치는 행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다. 지은이의 학부모 모임에 나 대신 참석하고 내 이름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CCTV 영상, 서명된 서류, 증인들의 진술. 변호사를 찾았다. 이건 신분 도용이에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결심했다. 소송을 걸자. 진우는 반대했다. 엄마를 고소한다고? 가족이 무너지면 어쩌려고. 하지만 나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다. 당신이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킬게. 그렇게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 첫날, 시어머니는 여전히 태연했다. 민정이가 과장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준 거지. 하지만 증거가 쏟아지자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이의 학교 친구 엄마들이 증인으로 나서 증언했다. 그분이 민정 씨라고 주장하며 지은이를 데리러 왔어요. 나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제 삶을 왜 훔치려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그 오열은 법정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우리 집안은 지옥이 됐다. 진우는 매일 싸웠다. 민정아, 엄마가 잘못했지만 용서하자. 가족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어머님이 내 인생을 파괴하려 했어. 지은이는 그 갈등 속에서 위축됐다. 학교에서 더 조용해졌고 밤에 악몽을 꾸었다. 엄마, 할머니가 무서워. 아이의 말에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왜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시어머니의 행동이 우리 모두를 망치고 있었다. 회상해보니 결혼 초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부터 불편했다. 그분은 나를 보며 말했다. 민정 씨, 직장 다니는 건 좋지만 아이 낳고는 그만둬야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님,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안이 있었다. 진우의 집안은 보수적이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홀로 진우를 키웠다. 그분의 삶은 희생의 연속이었다. 나는 평생 남편과 아이를 위해 살았어. 너도 그래야 해. 그런 압박이 나를 짓눌렀다. 지은이가 태어난 후 갈등은 본격화됐다.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봤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곧 내 육아 방식을 비판했다. 민정아, 모유를 더 줘야 해. 직장 때문에 아이가 영양 부족이야. 나는 참았지만 속으로는 끓었다. 그러다 지은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시어머니의 간섭이 학교로 확대됐다. 유치원 선생님에게 내 이름으로 전화하고 내 의견인 척했다. 지은이가 예쁜 옷만 입히지 말고 공부에 집중하게 해요. 그게 학교로 이어진 거다. 소송 준비 중 나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됐다. 변호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분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다. 당신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반복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용서는 안 됐다. 동정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학교 선생님이 나섰다. 그날 그분이 김민정 씨라고 주장하며 지은이의 징계 기록을 요구했어요.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여전히 도와준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진우는 중간에서 고통받았다. 민정아,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 병원에 가보자. 나는 동의했다. 정신과 상담 결과 시어머니는 강박 장애가 있었다.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었다. 며느리가 내 삶을 빼앗는 기분이 들어 상담사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나를 적으로 본 거였다. 하지만 그게 면죄부는 아니다. 소송은 계속됐다. 지은이의 심리 상담 기록이 제출됐다. 할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불안 증세가 나타난 판사는 인상을 찌푸렸다. 그 와중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다. 민정아, 미안해. 그만하자. 눈물 흘리는 그분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하지만 지은이를 생각했다. 어머님, 이제 법이 판단할 거예요. 그날 밤 진우와 나는 오랜만에 대화했다. 우리 결혼 생활 이대로 괜찮아? 진우는 울었다. 미안해,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 그 대화가 우리 관계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소송은 멈출 수 없었다. 법정 두 번째 날 더 많은 증거가 나왔다.
CCTV 영상에서 시어머니가 내 옷을 입고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변호사는 이건 명백한 신분 도용입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가족 내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설득력이 없었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어머님이 제 삶을 통제하려 했어요. 지은이의 미래를 망치려 했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오열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그 오열 속에 그분의 후회가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송이 깊어지면서 우리 가족의 비밀이 드러났다. 시어머니의 과거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그분은 젊었을 때 자신의 시어머니로부터 비슷한 괴롭힘을 당했다. 나는 그 고통을 견뎌냈어. 민정이가 약해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의 증언에 법정은 술렁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세대 간의 고통이 반복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내 고통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지은이는 소송 때문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친구들이 너네 집안 싸움 때문에 법정 갔대 라고 속삭였다.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등을 토닥였다. 그 순간 나는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느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가족은 선택이에요. 건강한 가족만이 진짜예요. 진우는 점점 나를 지지했다. 엄마의 잘못을 인정할게. 함께 해결하자. 우리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가족 치료사에게. 시어머니의 행동은 통제욕에서 비롯됐어요.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해요. 하지만 소송 중이라 대화는 어려웠다. 시어머니는 집에 틀어박혀 나왔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안, 며느리가 시어머니 고소했대. 한국의 시선이 우리를 압박했다. 법정 세 번째 날, 전문가 증인이 나왔다. 심리학자가 피고의 행동은 강박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사는 그게 범죄를 면제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변호사 뒤에 숨어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니 연민이 들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됐을까? 결혼 전 시어머니는 나를 좋아했다. 민정 씨처럼 똑똑한 며느리가 좋네. 그 말은 어디로 갔나? 회상 속 지은이의 생일 파티에서 시어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왔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아이가 기뻐했다. 그때는 행복했다. 하지만 직장 복귀 후 모든 게 변했다. 시어머니의 질투가 시작됐다. 민정이가 성공하면 진우가 불쌍해. 그런 말들이 쌓였다. 이제 법정에서 그 쌓임이 폭발했다. 소송 중 나는 직장에서 압박을 받았다. 상사가 가족 문제로 집중이 안 되네 라고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이겨야 해. 지은이를 위해 밤늦게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며 내 인생을 돌아봤다. 왜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을까? 용서는 약함이 아니야. 하지만 정의 없인 용서도 없다. 네 번째 법정 날, 지은이의 증언이 있었다. 아이는 떨며 말했다. 할머니가 엄마인 척해서 무서웠어요.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며 오열했다. 지은아, 미안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소송은 승패가 아니야. 치유의 과정이다. 진우와 나는 소송 후 계획을 세웠다. 엄마와 대화하자. 하지만 경계는 지켜 시어머니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다. 피고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면 나는 고민했다. 사과로 끝날까?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나는 병문 안을 갔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그분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아, 내가 부러웠어. 내 삶이 자유로워 보였어. 그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함께 노력해요. 그 대화가 전환점이 됐다. 병원에서 나온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했다. 민정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줄래?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요. 소송은 계속됐지만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판사는 가족 간 화해를 권고합니다 라고 했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 시어머니가 공식 사과하고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지은이에게 사과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는 조심스럽게 안겼다. 그 장면을 보니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진우와 나는 부부 상담을 이어갔다. 서로를 존중해야 해. 상담사의 말대로 우리는 규칙을 세웠다. 시어머니의 방문은 주말로 제한.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회복됐다. 시어머니가 내 직장을 인정했다. 민정아, 내가 성공해서 다행이야. 의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지은이는 다시 밝아졌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다. 엄마, 이제 안 무서워. 아이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가끔 시어머니의 옛 습관이 드러났다. 민정아, 집안일 좀 더 신경 써. 그럴 때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어머님, 제 방식대로 할게요. 진우가 중재했다. 엄마, 민정이 결정 존중해요. 그렇게 우리는 균형을 찾았다. 소송 후 나는 블로그에 경험을 썼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어떻게 극복했나? 많은 여성들이 공감했다. 나도 비슷해. 이 댓글들이 쏟아졌다. 한국 사회의 며느리 문제는 여전했다. 나는 강연을 시작했다. 가족 내 경계를 지키세요. 그 활동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 지은이가 8살이 됐을 때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시어머니가 함께였다. 바다를 보며 그분이 말했다. 민정아, 내 덕분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나는 눈물이 고였다. 이게 진짜 화해였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남았다. 학교에서 내 이름으로 한 행동은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지은이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선생님들이 이해했다. 가족 문제였네요. 이제 우리 가족은 더 강해졌다. 갈등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법정 날, 판사가 선고했다. 피고에게 벌금과 사회봉사 명령, 시어머니는 받아들었다. 내 잘못이야. 법정을 나오며 우리는 손을 잡았다. 앞으로 잘 지내자. 그 말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리고 가족을, 이 경험은 나를 성장시켰다. 시어머니의 오열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화해 후 일상이 안정됐다. 하지만 깊은 속에서 불안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간섭할까 봐. 진우는 믿어보자라고 했지만 나는 증거를 모으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지은이의 학교 일지를 매일 확인했다. 엄마, 왜 그래? 아이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그냥 사랑해서. 시어머니는 상담을 꾸준히 받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겠어. 과거 트라우마 때문이야. 그분의 고백이 쌓이면서 이해가 됐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희생이었다. 시어머니는 그걸 강요한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솔직해졌다. 어머님, 제 의견 존중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정아. 진우가 웃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지은이는 그 분위기를 즐겼다. 할머니, 사랑해. 소송의 후유증으로 나는 PTSD 증세를 느꼈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시어머니가 나인 척하는 꿈 상담을 받았다. 시간이 치유할 거예요. 상담사의 말대로 서서히 나아졌다. 직장에서 승진했다. 민정 씨, 잘했어. 상사의 칭찬에 뿌듯했다. 시어머니가 축하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지은이의 학교 축제에서 우리는 함께 갔다. 시어머니가 민정아, 내가 가라고 했다. 나는 감동받았다. 변화였다. 하지만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지은이에게 전마 말 안 들으면 안 되라고 했다. 나는 바로 지적했다. 어머님, 그건 제 역할이에요. 그분은 사과했다. 미안, 습관이야. 우리는 가족 규칙을 만들었다. 간섭 금지, 존중 필수. 그 규칙이 우리를 지켰다. 1년 후, 시어머니의 생일,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어머님, 감사해요. 내 말에 그분이 울었다. 민정아, 내가 내 딸 같아. 그 오열은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교훈을 줬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 모든 게 안정된 후 나는 책을 썼다. 가족의 경계, 시어머니와의 전쟁에서 배운 것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여성들이 공감돼요라고 편지를 보냈다. 시어머니가 책을 읽고 말했다. 민정아, 미안하고 고마워. 그 말이 진짜 화해였다. 지은이는 성장했다. 엄마, 나도 강해질게. 아이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건강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의 오열을 떠올린다. 그건 후회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섰다. 삶은 드라마지만 끝은 희망이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다. 가시밭길을 걷다 찾은 평화.